안녕하세요, 웅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웃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장을 앞두고 지난 며칠간 공시된 자료 등 넥사 LB의 정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 회장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수를 약 40만 주 가량 늘렸습니다. 진유림 양은 64,540주, 진인해 양은 48,455주를 지난 9월 6일부터 27일에 걸쳐 장내 매도하였습니다. 거래한 날짜의 차트를 보아하니 고점에서 내려오기 직전입니다. 이유야 알 수 없지만 두 따님은 3만원 초반대에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 실현하였습니다. 지분이 크지 않아 그동안 변동 공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9일자로 콜옵션 계약된 에포케와 바다중공업은 모두 진양곤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입니다. 에포케는 이현수 씨가 대표로 있고 바다중공업은 진양호 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입니다. 모두 LB에 귀속되어 있는 자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따님이 매도한 주식 수가 빠지고 콜옵션 계약한 두 기업의 주식 수가 더해져 최대 주주의 총 주식 수는 304만 2천여주에서 346만 8,329로 늘어납니다. 새로 계약 체결된 주식 수는 53만 9,300여래 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진 회장의 주식 수와 비율이 늘긴 하였으나 고점에서 두 따님의 매도가 나왔고 콜옵션 계약이 저점에서 이루어진 점, 차후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은 계약일 뿐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공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매도가 이루어진 지난 9월 6일부터 27일은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한참 고조되었던 시기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 보건부의 횡포로 약 3개월간 승인이 지연된 것을 고려했을 때 30일 공시로 인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진양곤 회장은 나노코박스 승인이 지연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스는 진 회장이 직접 보건부와 접촉했다기보다는 나노젠 호난 회장을 통해 파악한 사실일 것입니다. 나노젠은 보건부가 추정치 아닌 직접적 보호 효과를 요구하며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보고서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지요. 따라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두 따님의 고점 매도가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내 매도가 아닌 장내 매수가 나왔겠지요. 지난 3개월 동안 베트남 보건부의 답답한 행정력에 막혀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주들이 보건부의 일처리 능력을 비난할 때 나노젠과 LB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각방으로 움직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 관리를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떨어지는 주가와 함께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30일 공시로 당시의 상황이 모두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감히 예상하건대 그들은 지연을 빌미로 주가를 끌어내려 저점에서 크게 한탕할 작전을 모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웅순이의 추측입니다만 여러 정황상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일까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한 일도 많다던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영화인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긴급 승인 지연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 틈을 이용해 매도가 나왔고 주가를 반토막 낸 뒤에 콜옵션 계약이 나왔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주주의 주식수와 비중이 늘어 악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과정은 결코 깨끗하지 못한 것이지요. 꼭 팔아야만 했을까?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공시를 통해 현재 가격이 진정 찐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넥사의 출발선은 4,000원대였으나 여러 차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 지금
2만원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큰 판이 벌어진다면 2만원에서 약 3배, 많게는 10배 정도 규모의 베팅을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최근 엘생의 주주 우선 1천억 BW 공시와 더불어 단디바이오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그룹주의 기합을 넣으려는 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뮤노믹의 코스닥 상장 의도와 SG와의 지분 경쟁 상황도 분명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엘생 공시에 이어 넥사 공시도 거침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 배창 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직전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9일 저녁 기사로 인해 30일 넥사는 상한가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초 정황도 그러하였습니다만 공매도로 추정되는 불법적 자전거래로 인해 5% 상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넥사가 상한가를 치게 되면 LB엘생 등 그룹주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대장주 넥사를 억눌러 상승을 막은 것은 세력의 의도적인 간섭으로 추정됩니다. 넥사는 공매도 금지 종목이나 기울어진 대한민국 주식판에서 불법적 자전거래는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니 말도 안 돼, 증거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베트남 상황이 지연되며 고점에서 두 달의 매도가 나왔고 다시 주가를 저점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꾸준히 행해졌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수상한 자전거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거래량 없는 무의미한 주고받기를 이어가는 동안 주가는 야금야금 하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성공하여 콜옵션 계약 등 최대 주주의 지분은 늘어났지만 과정상 장내 매도 아닌 장내 매수가 나왔더라면 주가에 훨씬 긍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늘어난 대차 수량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공매도인지 주총 관련된 물량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LB엘생이 뜨길 원치 않는다면 1월 첫째 주에도 지속적으로 넥사를 누를 것입니다. 장내 매도를 빌미삼아 잡음을 유발하는 것은 안티의 임무입니다. 나노코박스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출시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기회로 여겨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웅순이가 넥사에 투자한 지난 2019년 11월 이후 근래와 같이 주가가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종토방에는 온갖 비난과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 욕뿐인 그곳에서 정신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웅순라이프 식구들이 모니터링 중이니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바닥까지 내려온 과정은 개탄스러우나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급하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이를 꾸미는 행동 뒤에는 무언가 비장의 카드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넥사, LB, 엘생, 단디바이오 등 자금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주가의 등락을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하여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기사 원문 및 근거를 첨부하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에 접근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부 웅순이의 추측이 가미된 스토리텔링 성향이었으나 정황상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